자, 초등 B반 친구들,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동안에 세 번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힘들고 재밌기도 했을 텐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프로젝트가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재미있게 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이 마지막 프로젝트의 제목은 오토마타 UCC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하고 오토마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볼 거고요. 각자 다양한 오토마타를 직접 만들어서 상황극을 한번 꾸며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1주차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오토마타라는 거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핸들을 당기거나 돌려서 움직이는 인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단순하게 움직이는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오토마타 속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수학이나 과학적 원리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를 각색해서 오토마타로 어떤 상황극을 꾸며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만든 이 역할극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종이 인형은 영상을 잠깐 보여줄 테니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햇빛이 내릴 때는 3월 아침입니다. 양옥집 2층 앞에 두 대의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무궁무궁. 아니, 차를 이렇게 남의 집 앞에 대면 어떡합니까? 아니 누가 할 소리? 당신네는 왜 이사의 집 앞에 차를 대요? 어디 계약서나 좀 봅시다. 아니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모든 계약을 끝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계약서의 내용은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같았습니다. 두 가족은 서둘러 주인집에 달려가 보았지만 주인은 이미 아침 일찍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가족은 한 지붕에 살아야만 했죠. 이 집이 아니고는 두 가족 모두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족은 서로를 경계하며 늘 거친 말이 오고 가고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었답니다. 영수야, 영수야, 어딨니? 빨리빨리 신분 좀 가져와. 명분애가 먼저 가져가면 안 된다. 빨리빨리. 계속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이 종이로 재미있게 인형극을 꾸미고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표정이나 어떠한 동작의 움직임들이 전혀 없이 딱 고정된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생동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오토마타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인형극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인형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주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햇빛이 내릴 때 오토마타라는 것의 이제 정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토마타의 정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나 새 혹은 동물의 움직임을 본따 만든 기계라는 뜻도 있고요. 핸들을 당기거나 돌려서 움직이는 인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복잡한 오토마타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토마타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ake up, smell the rose라고 적혀 있네요. 냄새를 맡으면 wake up,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오토마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속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운동의 3법칙을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관성의 법칙,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급정거를 할 때 몸이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관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가속도의 법칙,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는 똑같은 힘을 처음 물체에 가하게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풍선을 불어가지고 탁 놓으면은 날아가죠. 그게 이제 자 풍선에는 바람이 바깥으로 빠지는 작용이라는 힘과 그 다음 공기를 미는 반대 방향의 힘이 같이 존재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의 3법칙 지금 간단하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마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중에 오토마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두 번째인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공을 앞으로 힘을 가해서 던지면 그 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으로 날아가겠죠? 내가 공을 뒤쪽으로 던지면 뒤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팔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내 손바닥이나 이런 주먹 같은 것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다.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인데요. 왜 이게 오토마타와 관련이 있느냐? 오토마타는 중간에 있는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는 방향과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을 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마타가 이러한 가속도의 법칙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쪽에 어떤 영상에서 그게 어떻게 실제로 작용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작용 반칙의 가속도의 법칙,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힘을 주는 방향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턱은 어떻게 돼요? 회전하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죠. 눈은 어떻게 돼요? 회전하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귀는 어떻게 하죠? 회전하지 않고 앞뒤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오토마타라는 것은 어떤 내가 힘을 주는 회전 운동이라는 것들을 중간에 있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좌우 운동이라든지 상하 운동이라든지 혹은 앞뒤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을 오토마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보면 넘어가면 회전 운동이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새 역시 회전하고 있죠. 그럼 이건 회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 거잖아요. 운동에 변화가 있지 않은데 이걸 오토마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오토마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전 운동의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자, 우리가 레버를 돌릴 때는 회전은 어떻게 돼요? 앞뒤로 돌리는 회전이 되는 거죠. 앞뒤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리게 되면 실제로 새는 어떻게 회전을 하죠? 좌우로 돌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도는 회전 운동을 좌우로 돌리는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것도 오토마타가 운동의 방향을 바꾼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오토마타 안에는 이제 비율과 비례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토마타를 만들다 보면 어떤 나중에 직접 만드는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중심과 거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오토마타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 안에 이제 비율과 비례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토마타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운동의 법칙이라든지 비율과 비례와 같은 이러한 수학과학적 원리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토마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토마타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습관을 알게 되는 작용루라는 거 여러분 아마 다 알 거예요. 그게 이제 물이 채워지면 그 안에서 구슬을 움직여서 그 구슬이 또 떨어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다른 동작들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떠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형들이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해서 오토마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최초의 오토마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은 이것도 잠깐 볼게요. 하수로부터 일정하게 그 수소로 물이 일정하게 공급이 됩니다. 이 안에는 그 눈금을 새겨 있는 그 부표가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불에기 위해서 일정하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방목에 설치해둔 여기 작은 구슬이 동통으로 떨어지게 되죠. 구슬은 경점 장치라든가 15 장치로 흘러가서 작용루의 원리 아까 보셨죠? 이렇게 물이 타오르면서 위에는 구슬을 움직이면 구슬이 떨어지면서 다른 인형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토마타의 원리하고 수학적, 과학적 원리,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오토마타의 기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선생님이 두 번째 영상 링크를 또 해놨거든요. 영상 링크를 보시면 거기에 오토마타, 지뢰를 이용한 오토마타를 만드는 방법이 선생님과 같이 따라서 해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고 한번 따라해 보면 될 거고, 준비물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정희태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 준비물을 이용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기본적으로 다시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안과 그러니까 박스패드랑 할핀, 그 다음에 당구핀, 그리고 빨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드렸고요. 나머지 도구들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지 수업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도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도안에 대한 그 파일, 한글 파일을 그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밴드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고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밴드에 링크된 주소창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미리 찍어놓은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따라서 지뢰 오토마타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잘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오토마타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에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마 찍은 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에다가 휴대전화의 것을 선생님 이 휴대전화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휴대전화 번호도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메시지 형태로 보내주셔도 되고 혹은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면서 오토마타 잘 따라해 주시고요. 기한이랑 다른 자세한 것들은 밴드에다가 안내를 할 테니까 밴드를 통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1주차 과제물을, 영상 과제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토마타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따라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